자, 그 상태에서 설문 1번은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해서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심사관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갑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 읽으시면서 체크하셨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뭐뭐뭐를 하고 뭐뭐뭐를 해라라고 했으면은 그 중간에 아예 끊어주세요. 문제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전 아예 이렇게 고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구나를 문제에다 먼저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중목차 이상으로 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점자들이 채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한번 전체 목차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심사관의 적절한 조치를 적으려면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그 거절 이유 통지했던 거절 이유들이 타당한지를 먼저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를 어떤 식으로 잡은 거냐면 1번 일단 거절 이유 검토하는 목차를 잡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아주 길게 쓸 필요는 없겠죠. 지금 어차피 뭐 상표가 유사하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적이 되었던 34조 1항 7호와 그 다음에 33조 1항 3호를 각각 검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거절료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귀금속재 귀걸이에 대해서는 이 거절료가 존재한다를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죠. 여기서 뭐 목차를 짤 때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하위 목차를 나눠서 의, 취지 적고 사안포섭을 또 따로 적을지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체 배점상 적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적어주면 되냐면 취지만 간단하게 적으면서 바로 사안포섭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사관의 조치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심사관의 조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걸 적으라고 하는 거냐면 전체에 대해서 거절할 것인지 일부 상품에 대해서 거절 결정할 것인지를 적으라는 거고 이 상황은 설문 1번은 지금 2023년도 2월 4일 이전 출원 사안이기 때문에 출원 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출원 일체 원칙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3년도 2월 4일 이전 출원이니까 과거에 출원 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일부 상품의 거절료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그럼 지금 거절 이유들이 판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의 조치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일단 거절료가 여러 개면요. 거절 이유별로 조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34조 1항 7호는 아까 저희가 적어놨던 무취포 양 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는데 문제 읽으면서 취소 사유는 없다라고 봤으니까 빼고 무효 심판은 적어줘야죠. 지금 국내에서 특출인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검토해야 되고 이거는 묶어서 기타 조치로 언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3조 1항 3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복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러한 이미 출원을 한 상태에서 식별력 거절이유를 극복하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자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 보정하는 것만 조치가 가능하다.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거절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죠. 그럼 무조건 과거에는 어떤 조치밖에 없었을까요? 재심사 청구 같은 게 없었습니다. 분할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하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거절결정 자체에 대한 조치로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 구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단 거절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사자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무조건 청구해야 이에 대해서 등록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적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절 이유별로 나눠서 목차를 적어준 것이죠. 그래서 33조 1항 3호를 극복을 하려면 이 귀금속재 귀걸이는 삭제 보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또 어떤 거 적어주면 좋냐면 보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기간에 가능한지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법조문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죠. 그래서 이 40조 1항 3호를 언급을 해주면서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삭제하는 보정서를 같이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간단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4조 1항 7호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5번.
목차에서 적어준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서의 목차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판단 기준 시점 적어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무효 심판 청구하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기 권유나 양수 권유, 양도 권유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적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당사자와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조치예요. 어차피 자세히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조치로 묶어서 양가로 3번에 적은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 심판 안에서 무효 사유 판단하는 것도 비교적 컴팩트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구인 적격 간단하게만 적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를 바로 판단을 해준 거죠. 국내 특출인이라고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34조이랑 12호와 13호를 이 안에서 바로 같이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답안을 보시면 아, 이렇게 적는 게 컴팩트하게 적는 거구나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되는 요건을 한 번에 포섭을 하고 마지막에 부정한 목적만 따로 포섭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컴팩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지금 약간 목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소결론 적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어떤 목차가 마무리가 되는 때에는 그 지금 상위 목차의 목차를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목차 제목에 맞게끔 사안포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목차가 어떤 목차 아니냐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적어줘야 되냐면 34조랑 12호, 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심결을 얻어내서 소급 소멸시키게 되면 거절 이후에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기타 조치로서 포기나 양도 권유를 할 것을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저희가 봤듯이 거절유가 없는 상품이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좀 빠르게 등록받을 필요가 있고요. 티셔츠에 대해서는 빠르게 등록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하고 삭제 보정하는 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앞쪽에다 적어도 되는데 전 마지막에다 적어주었어요. 티셔츠에 대한 조속한 등록을 위한 조치로서 삭제 보정 분할 출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